스트레스받고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고 싶은 건 아니야. 그냥 나 일상 기록용으로 하려고. 그냥 일상 기록을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러 오질 않습니다. 이웃이 300명, 500명 됐을 때부터 소통이 막 1시간씩을 쓰는 거예요. 아, 내가 밥 먹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안녕하세요, 진리입니다. 블로그를 하게 되는 계기는 사실 회사 일이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고 싶은 건 아니야. 그러면 뭐 딴 거 해볼 거 없을까? 재밌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블로그를 접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블로그가 뭔가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서 방구석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퇴근하고 나서 그리고 주말에 이렇게 병행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우리가 갖고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막상 블로그를 해보면 5번 정도의 고비가 오거든요. 이 고비를 잘 지나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첫 번째 고비는 1일 1포스팅의 고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목표를 잡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목표를 많이 잡았다가 괜히 달성을 못하면 슬프니까 1일 1포스팅, 그러니까 내가 행동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거든요. 블로그에 관한 영상들을 보면 다른 거는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지? 이게 좀 개념적이고 정성적인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확실하게 들어오는 게 1일 1포스팅이에요. 그래서 나 블로그 기왕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해보자 하고 1일 1포스팅을 합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더라도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쉽지가 않은데, 카테고리가 만약에 정해져 있다, 맛집이다 라고 하면 내가 매일매일 맛집을 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럼 1일 1포스팅을 꾸준히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냥 나 일상 기록용으로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냥 일상 기록을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러 오질 않습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겠죠? 내 취향이 정말 또렷하거나 글에 그 정도의 개성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일상 기록만으로 이웃수를 모은다거나 조회수가 나오게 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뷰티다 그러면은 우리가 딱 고객으로서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블로그 글을 소비하지? 전 색상 발색 리뷰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냥 회사 다니면서 립 제품 하나 산 거 리뷰해가지고는 이게 검색에 잘 안 걸리겠는데?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업이 회사원이잖아요. 아무리 코덕이라도 이 블로그 포스팅 하나에 전 색상 발색 리뷰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 달 내내 립 제품을 구매하고 섀도우를 구매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보이는 이 1일 1포스팅이 첫 번째 고비가 됩니다. 두 번째 고비는 뭐냐면 소통의 고비예요. 블로그 초기 성장에 소통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물론 없이 성공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아니었고 아마도 보통의 사람들은 없이 성공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블로거들끼리 품앗이를 나름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1일 1포스팅을 하면서 소통을 해보니까 이웃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소통에 드는 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6개월 동안 1일 1포스팅을 했었는데 이웃이 300명, 500명 됐을 때부터 소통에 막 1시간씩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막 대충 달기는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일상을 보는 게 나름대로 재미는 있었다요? 근데 그 사람의 포스팅을 다 잘 보고 정성스럽게 댓글을 달고 이러려면 최소한 3분은 잡아야 돼요. 그러면 20명만 갔다 와도 1시간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웃을 1000명까지 만들었고 지금은 1300명의 이웃이 있는데 그럼 얼마나 더 오래 걸렸겠어요. 내 포스팅 하나 쓰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 포스팅 보러 돌아다니는 게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고비고요. 그럼 세 번째 고비는 뭐냐? 체험단의 고비예요. 사람들이 1일 1포스팅 다음으로 목표를 잡는 게 체험단 가보기. 제가 처음으로 블로그에 관한 영상을 올렸을 때도 언급을 했는데 일단 여기저기에 많이 신청을 해보고 코멘트를 추가로 달 수 있으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 적어줄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사진을 찍고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잡을 건지 이거를 잘 이야기를 하면 체험단에 당첨될 확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근데 되고 나서 의외로 이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누군가는 나 어차피 먹을 밥이 없고 공짜로 먹으면 개꿀이고 그냥 글 하나 올려주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밥 먹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가서 막 요란 법석을 떨면서 사진을 찍고 막 외관 내부 하면서 막 찍고 이런 걸 하는 게 현타가 오더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히 뭐 친구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면 더 뻘쭘한 거지. 그리고 이걸 얼마나 자주 하느냐 이것도 고민이 되는데요.
저는 일주일에 체험단 하나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의외로 이 스케줄링을 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근데 일주일에 2번 하니까 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회사 생활과 병행을 하면서 이 정도의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계속 할까 말까?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이 오는 거죠. 4번째 고비는 수익화의 고비입니다. 돈이 되게 하려면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느끼는 시점이거든요. 블로그 운영을 하다 보면 수익화는 2가지가 크게 있는데 첫 번째는 애드포스트예요. 근데 익히 아시겠지만 이 애드포스트는 정말 짜친달까? 그거를 석 달 모아서 치킨 한 마리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정말 그냥 이제는 묻어둔다 생각하고 하루에 2원씩, 3원씩 이렇게 쌓여요. 물론 많을 때는 한참 열심히 할 때는 1,000몇백 원씩, 3,000몇백 원씩 이렇게 쌓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애드포스트의 수익은 그렇게 높을 수가 없습니다. 체험단은 이제 내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메일로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분위기 좋은 강남에서 한번 블로그 평 남겨주실 블로거분들 구한다 이런 식으로 단체 문자 같은 것도 많이 오고요. 근데 사실 체험단을 수익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내가 5만 원짜리 밥을 먹어요. 근데 평소 같았으면 그냥 3,000원으로 때웠을 수 있는 건데 그걸 5만 원을 내가 벌었다고 할 수 있느냐? 그 계산법은 사람마다 아마 다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사실 더 열심히 해서 고려를 받는 수준까지 가야 하는 거죠. 내가 지금은 그냥 체험단으로 가서 제품만 무상으로 받아서 음식만 무상으로 제공을 받아서 먹고 리뷰를 쓰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건당 5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을 받고 블로그 포스팅을 해주는 경지에 이르러야 수익화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도대체 뭘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때쯤엔 이제 브랜딩을 고민을 하고 사진을 하나를 올리더라도 뭔가 템플릿화해서 올리고 이런 작업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하여튼 그냥 단순히 1일 1포스팅으로 열심히 하는 것 이상의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인스타그램을 병행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래도 채널이 2개가 있으면 시너지가 나니까 여기에서 보통 또 많이 우수수수 떨어져 나가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마지막 고비가 옵니다. 이게 맞나? 근원적인 고민이 드는 거죠. 우리는 회사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 온전히 의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간절하지 않으면 그냥 어차피 그냥 회사에서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관둘 수가 있어요. 저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셨던 분들 중에는 아직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방문자 수도 정말 많고 이웃 수도 많고 그러면 그분들은 아마 고려를 받고 작성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와이프가 블로그를 한다, 본인이 블로그를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블로그 이웃이 수천 단위가 되면 충분히 고려를 받고 포스팅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게 저한테만 고비였을 수도 있고 이 영상을 보면서 블로그를 할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도 나중에 고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고비들이 있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뭐든 내가 한번 직접 해봐야 배우는 점도 있고 적어도 나의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하나는 소거가 되는 셈이니까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당장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올린 영상 중에 블로그 영상이 꽤 인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한 번 더 찍어봤고요. 제가 이걸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럼 나는 블로그를 하는 와중에 뭘 배웠지? 이런 사람은 블로그를 하다가 많은구나 라는 데이터가 쌓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파워블로거가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